자, 여러분,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모이신 것 같으니까, 자, 이사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자다 일어난 상태여서 횡설수설 하거나 좀 중간중간에 멍을 때리거나 할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사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내일 이사를 가요. 예. 한 6개월쯤 전에 이 집에 이사 인테리어를 제가 셀프로 20평 인테리어 그 영상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약 한 달 전쯤에 집주인분께서 갑자기 전화가 오십니다. 혹시 집에 물이 새지 않는지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물이 새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뭔가 그럴 리가 없는데 하는 느낌으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일단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좋잖아요. 집에 뭔가 문제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주시고, 이분이 상당히 집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이렇게 신경 써주고 계시구나. 근데 알고 봤더니 저희 집 아래층 집에서 누수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아랫집이 벽지 쪽이 막 이렇게 쫙 젖어 있고 곰팡이 쫙 피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수가 생겼을 때는 누수는 이제 타고 내려가니까 보통이 아니라 원래 그렇죠. 예. 그래서 물어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한 일주일쯤 뒤에 다시 또 전화가 오십니다. 그 밑에 집에 물이 샌다고 한다. 근데 우리 집에서 새고 내려가는 것 같으니까 그 혹시 물이 새는 것을 좀 불편하겠지만서도 그 물 새는 위치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양해를 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 새는 거 찾으셔야죠. 어쩌겠어요. sure, why not? 그래가지고 오셨죠. 기사님이 오셨습니다. 그거를 제 기억으로는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가스 같은 거를 집에다가 이렇게 슉 넣어가지고 바닥이 이제 약간 청진기처럼 짚는 무슨 기계가 있더라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바닥을 숨죽이고 있어야 돼요. 그날 진짜 숨죽이고 있어. 편집 못해! 두들기는 거 못해! 소리 기사님께서 조용히 좀 부탁드린다.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바닥을 막 짚으셔요. 계속. 그거를 하루 종일 짚으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가스 탐지기로도 찾으시는 그게 있어가지고 신기한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가스가 새는 부분은 그게 뭔가 거기 공간 틈이 생겨서 가스가 새 나오는 거니까 그 가스가 조금만 새도 기계가 막 이렇게 완전 삐비비비비 하면서 개자를 하는 그런 기계였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다 싶은 거죠. 아니 하루 종일을 집 구석구석을 뒤지면서 찾아봤는데 어째서 왜 삐비빅 소리가 1도 안 나느냐. 그래서 아저씨도 답답하고 저도 답답하고 집주인분도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제 그날은 아마 그렇게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그 다음날 또 오셔가지고 쭉 찾아왔는데 안 되지. 어림도 없는 거예요. 삑삑 소리 하나도 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약간 미세하게 뭔가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곳이 있었나 봐요. 거실에. 그래서 거기를 부분적으로 이렇게 뜯으셔가지고 예쁘게 말해서 뜯으셔서지 진짜 뜯어가지고 그 밑에 이거 부셨어요. 바닥이 우리 시멘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시멘트를 때려 부셨습니다. 그 바닥 지층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집은 이런 재료들로 지어져 있구나 하면서 보고 있는데 물 새는 데가 거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거실 한켠이 부서졌지 않습니까? 때려 부서졌어요. 근데 다시 시멘트를 가지고 바르셔서 다시 이렇게 덮으시고 어떻게 실리콘을 싸가지고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제 자취하시는 분들이나 자취하실 분들이나 구옥에 사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게 이게 원래 배관이 제가 무슨 기사님이 된 것 같은데 배관이 화장실로 들어가면 안 된대요. 원래는. 그러니까 모든 배관들이 화장실을 통해서 뭔가 들어가게 되면 공사가 엄청 커진대요. 그 화장실을 다 때려 부숴야 되는 공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이 화장실로 다 들어갔던 거죠. 배관들이. 그러니까 배관에서 물이 셀 거 아니에요. 배관들이 화장실 바닥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화장실을 바닥을 다 때려 부숴야겠죠. 그래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일 위에서는 아무리 이렇게 해도 타일이 쪼개져 있지 않는 이상 그 가스가 안 새 나오니까 누수 그거 탐지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튼 간에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확인을 했죠. 온 집을 다 쑤시고 들추고 바닥을 들어가지고 막 장판을 들어가지고 다 찾아봤는데 안 나오니까 배관이 화장실 밑으로 들어갔다. 화장실 바닥 밑으로. 그러면은 이제 화장실을 때려 부숴야 된다. 그래서 집주인 선생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거를 공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임대인은 집을 고쳐야 할 의무가 있어요. 네. 그게 법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자, 며칠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선생님 여쭤봤더니 집주인 선생님께서 한 이틀 정도? 2, 3일 정도면 끝날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때 그 수리 기사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이틀 뭐 3일 어림도 없다고 한 일주일은 걸린다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차 싶었죠. 근데 막 그렇게 심한 공사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저는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저에게 뭐 선택권 같은 게 없어요. 여튼 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렇게까지 큰 공사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공사가 시작이 됐죠.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와우. 일단 첫 번째 문제사항은 뭐였냐면 저는 한 보통 10시, 11시 이쯤 일어나요. 근데 8시가 채 되기도 전에 띵동 띵동 수리기사님들께서 아침에 찾아오는 알람 서비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쩌겠어요. 그 공사 그분들도 일정이 있으니까 첫 번째는 일단 제가 잠을 잘 수 없었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부숴야 되잖아요. 부시는데 그 여러분들 길에 도로에 뭐 하수도 공사, 상하수도 공사 이런 거 하는 거 이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두두두두두두두 하면서 깨부수는 그거 있죠. 그 기계 더더더더더더 이렇게 하면서 그게 화장실에서 울려 퍼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시끄럽죠. 그래서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 저 깨부수는 거 그렇게 오래 가지 않겠지. 근데 아침부터 그 오후 저녁 시간대 그분들 퇴근하시기 전까지 작업을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의 메인 시간대에는 집 문이 하루 종일 열려있고 갑자기 잠깐 고개를 돌리고 뒤를 봤더니 변기 사라져 있어요. 변기 뚝딱 해서 집에 신발장 앞에 나와 있고 욕조가 있었거든요. 욕조가 갑자기 뚝딱 하고 집 밖에 쓰레기 버리는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그 바닥을 뜯어야 되니까 어떡하겠어. 전 변기까지 뜯을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쪽만 이렇게 하고 그 옆에 샤워기나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도 왜냐면 이런 큰 공사는 처음이었으니까. 내가 월세 사는 집을 공사할 일이 흔치 않잖아요. 뭐 그 작은 보수들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고 두 번째 때려 부수는 소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바닥에 흙 사실 말이 좋아서 흙이지 그 공사하면서 그 밑에 이제 다 부셔가지고 하면은 안에서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시멘트랑 거기를 계속 밟고 신발을 신으시고 왔다 갔다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 가루가 안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안방에 옷이랑 다 있는데 침대랑 그 침대 위에도 막 이제 시멘트 부셨던 그 가루들이랑 와 난리가 아닌 거예요. 바닥에 맨발로 이렇게 착 발을 붙이면 그 모래사장 같은 거나 이렇게 막 그 돌 많은 데 가면 이렇게 저벅저벅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발이 까슬까슬 하는 거. 내 집 방바닥을 다니는데 여기는 모래사장인가?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제 그게 한 그래도 3, 4일 정도 반복이 되는 데다가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소음이랑 직결돼 있는 건데 소음이 있으면 어떡해요? 집에서 촬영을 못 하잖아요. 집에서 이 골목 앞에 배달하는 오토바이만 와도 저는 촬영하다가 멈춰요. 왜냐면 그 소리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자연스럽고 좋다고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야 되는 영상들도 있고 사실상 그 생각보다 거슬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촬영을 못 하는 거죠. 물론 양해를 구하셨지만 이제 약간 저의 불만사항이 조금씩 커지는 거죠. 일단 소음이 있으니까 촬영도 안 되지만 편집도 안 돼요. 이어폰을 꽂고 있는데도 그 두두두 소리는 진짜 그 뭐 이어폰을 그냥 뚫고 들어와서 바닥이랑 같이 흔들리는 정도의 소음이니까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못하게 생겼죠. 근데 집에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아무리 그 기사님들이 양심적으로 하시고 뭐 좋으신 분들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사람 일은 항상 혹시 모르는 걸로 생기잖아요. 저는 집에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겠습니까? 쭉 혹시 모르니까 집 현관문이 다 열려있고 왜냐면 이 집은 밑에 그 비밀번호가 있는 그런 집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집에 계속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일을 할 수는 없어. 피곤한데 잠을 잘 수도 없어. 못 자. 어떻게 자? 그렇게 시끄러운데. 그래서 밥도 다 시켜 먹었죠. 이제 그 불편사항이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것까지 한 다음에 밥을 다 시켜 먹어야 한다는 거. 물론 제가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지만 집에서 그냥 뭐 뚝딱뚝딱 간단하게 한 끼 때울 수 있는 정도는 종종 이렇게 해 먹는단 말이에요. 주방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사이에 그 종이 카펫이 깔려있기 때문에. 내 집인데 내 집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집주인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니까 월세라든지 좀 이런 걸로라도 성의를 보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 한 달 전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태초에 시작이 있고 나서부터 지금 이 한 달 이렇게 건너뛰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번 달에 전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죠. 혹시 이번 그 월세에서 좀 체감 들어가나? 했는데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속 약간 모호하게 말씀을 하시고 정확하게 뭐 어떻게 해주겠다, 구체적인 뭐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기도 메타잖아요. 깎아주시겠지? 뭔가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어림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참 뭔가 나는 진짜 기도 메타로만 있어야 되고, 이러다 그냥 공사 끝나버리면은 그냥 어물쩡 넘어가겠는데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앞전에 다른 일들이 좀 있었어요. 이 집에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해가지고 보수를 요청드렸는데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이제 뜨문뜨문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뭐 베란다나 뭐 집 어느 한켠에서 물이 샌다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이게 공사가 실질적으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거기다가 구체적인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해주겠다 말씀 없으시고, 이 집에 계속 살다가는 뭔가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가야겠다 싶더라고요. 게다가 며칠 동안이라고는 하지만 화장실이 사실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 삶이랑 가장 가까운 곳에 직결돼 있는데, 화장실을 일단 공사니까 못 쓰니까 밑에 집 화장실을 쓰는데, 그게 화장실 갈 때마다 층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되게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사를 가는 게 맞겠다 해서 집주인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처음에는 되게 대수롭지 않게, 그러니까 제가 이사를 안 갈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쉽게 말해서 안 먹혀서, 그래서 경수님한테 좀 도움을 요청을 해가지고 경수님이 좀 대신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뭐 설득이라면 설득이고 아무튼 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쨌건 자기는 고민을 해보겠다. 근데 뭐 이사 나가는 거는 오케이 그래, 나중에는 나가는 거는 나가시는 건데 나는 지금 돈이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임대차 관련한 법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로톡을 통해서, 광고 아닙니다, 로톡을 통해서 15분 전화 상담 3만원이었나요? 그걸 예약을 하고 변호사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이걸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내용 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화가 좀 많이 안 됐어요. 초반에는 내용 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했더니 내용 증명이 사실 의미가 없다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여쭤봤더니, 임대차 그 관련법상 법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면 이 집주인은 아무 잘못이 없으신 거죠. 왜냐면 그 건물 보수의 책임, 그 보수의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이미 잘 실행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냥 이런 피해는 되게 작다고 엄청 미미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안타깝게도 이게 그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되진 않는다. 계약 해지가 되려면 집에 엄청나게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굉장히 큰 피해가 있고, 나 이 집에서 도저히 못 살겠어 하는 피해가 있어야 되고, 첫째로 그거를 집주인분한테 계속해서 요청을 해서 고쳐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고쳐주시면, 그러면 그 계약을 강제로 해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억울하긴 하지만 내 집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뭐 누수가 생긴 것도 아니지만 그 건물을 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집의 문제가, 누수가 굉장히 심해서 이 우리 집 공사를 해야 하는 거고, 나는 억울하게 약간의 피해를 받고 있지만 그거는 사실 미미한 피해다라는 거죠. 아예 피해 보상을 청구를 하시는 방법이 있다. 근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나가서 주무시래요.
나가서 주무시고 거기 이제 숙박하신 곳에서 영수증을 끊으시고 거기서 뭐 식사를 하셨으면 식사하신 영수증, 그러니까 밖에서 돈을 무조건 써야 되는 거야. 그러고 그 영수증을 꼬박꼬박 다 챙겨서 그거를 가지고 내가 지금 집에 이런 공사로 인해서 나는 밖에 나가서 이만큼의 돈을 썼다, 이 돈을 나한테 돌려달라, 아니면 뭐 이거를 감안해서 공사 일수를 감안해서 나한테 월세를 깎아달라. 이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막심한 피해가 아니면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법이 조금, 이거는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법이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분이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아 하시는 분이면 그러니까 케바케인 거죠. 그러면은 뭐 나갈 수도 있고, 그래 나 지금 보증금 있어, 미안하다 솔직히 이사 가세요 뭐 해서 이사 비용까지 뭐 쥐어주시거나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났을 경우에는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처음에 초반에 아예 대화가 잘 안 됐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렇게 하거나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이런 방법으로 그러면 가야겠냐 얘기를 했는데, 되게 뭐 그게 뭐 하루 이틀에 되는 거 같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여튼 미소를 띠셨어요, 진짜로. 예.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호기롭게 변호사님이랑 상담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튼 뭐 그래가지고 반복적으로 계속 연락을 드렸고, 대화로서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적어서 이제 카톡으로 단락을 나눠서 좀 쭉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나가야겠습니다. 보증금을 언제 돌려주실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기 맞춰서 이사 날짜를 잡겠습니다. 그랬는데 뭐 돈이 없다고 하셨다가 생각해 본다고 하셨다가 결국에는 보증금은 돌려주는 게 맞는데 본인은 2년 계약이었으니 나도 2년을 계획했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줄 우리 서로 다 몰랐었던 거니까 이해가 돼요, 사실. 집주인분의 입장도 좀 며칠 조금 참아보면 안 될까? 저였다면 뭔가 다른 해결 방안을 먼저 내놓고 참아보라고 얘기를 드렸겠죠. 근데 갑자기 다음날, 그러니까 그 막막하게 진짜 글렀구나, 그래 어쩔 수 없다, 뭐 어쩌겠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음날에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만나서 이제 마지막이다, 진짜 마지막이다 해가지고 제가 설득하려는 앞에 이제 제스처는 아예 빼버리고 보증금 언제 주실지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맞춰서 이사하겠습니다. 방을 봐놨습니다. 실제로 봐놨어요, 제가. 그랬는데 그래 뭐 그렇게 이사를 가야 되겠다고 하신다면 그 보증금은 사실 그쪽 돈이니까 돌려드리는 게 맞죠 라고 하셔서, 뭐지? 약간 꿈인가 싶은 거예요. 하루 만에? 그래서 약간 저는 거기서 또 한번 현타라고 하긴 뭐한데 좀 그 변호사님이랑 통화했을 때의 그것처럼 좀 살짝 착잡해졌죠. 그렇게 돈 없다고 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 그 뒤가 가장 압권이었어요. 저는 그 멘트가 아직 잊혀지지 않는데, 이사를 가신다면 내일이라도 가신다면 내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와우. 일단 그건 제가 다 녹음을 해놓은 상태였고요. 예, 그런 거 이제 모든 대화는 다 증거로 이미 남겨져 있었고, 일단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방은 저는 미리 봐놨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어떻게 일이 빨리 일사천리로 진행될지 모르니까 봐놓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 대화가 끝나고 나서 바로 부동산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방 가계약을 하겠다. 그래서 가계약을 하고,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나서 오늘은 방 계약을 끝마치고 계약금까지 다 넣은 다음에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사를 가요. 내일 아침부터 이사를 시작을 해서 내일 이사를 갑니다. 참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도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저는 방송을 끄고 이제 나머지 짐 정리를 마치고 내일 오전에 이사를 잘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시고요. 다들 좋은 밤 보내시고요. 네네네. 좋은 꿈 꾸시고요. 네, 안녕히들 살펴 들어가시고요.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요. 아롱.
바이.